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그리고 강제 추방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십니까? 마치 제가 무슨 내용을 중간에 빼먹은 것 같지 않나요? 가서 확인한 결과는 좀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컴퍼니입니다. 먼저 이런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아주 작게 실타리 하나 정도의 커넥션이라도 이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채널명도 바꿔가며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본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도 뜻하지 않은 큰일이 생길 수 있음을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힘든 도전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경험이나마 하나 전달드려서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이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정황이 어떻게 보이시더라도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세계여행을 하며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도네시아 배를 촬영을 하다가 인연을 만나게 되어 고민 끝에 세계여행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인도네시아로 정착을 하게 되었죠. 현재 인도네시아는 무비자 및 관광비자가 없는 상태라 처음엔 도착비자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입국 후에 공항에서 약 4만원 정도 내면 바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1회 1개월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1회 연장할 때도 약 4만원 정도 연장 금액도 있어요. 저는 취업이나 사업 등의 확실한 목적보다는 현재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어선분과의 확실한 관계 발전, 즉 사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착 비자로 2번 출입국을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 그리고 2월부터 4월 이렇게 각 1회씩. 그리고 4월부터는 어느 정도 관계 확신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또한 계속 지출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저에게 적합한 비자를 알아보고 변경을 했습니다. 도착 비자로는 일은 물론 비즈니스 미팅도 하면 안 돼요. 저도 당장 일을 할 건 아니었지만 제 인도네시아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때에 따라 미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 있던 현지인들이 많아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한국말을 가르치는 봉사라도 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흔히 사회문화 비자라고 하는 B2 워먼 A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또 도착 비자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출입국 시 관리국 직원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그냥 아예 길게 있을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게 나을 거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요. 이 B2 워먼 A 비자로 입국을 하면 처음 2개월을 받고 2개월씩 2회를 더 연장해서 총 6개월을 출국하지 않고 뻑일 수 있는 비자입니다. 발리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들이 대개 이 비자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회사 대표의 스폰서십,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언제 떠날지 몰라 최대한 뻑일 수 있도록 받는 게 이 비자인데,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출국 항공권까지 미리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외국인들은 복잡하니까 이 모든 과정을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대행사에게 맡기죠. 저 역시 그랬죠. 첫 신청할 때 오죽다. 하필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과 일정이 겹쳐가지고 2주면 되는 일정이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헬레나가 아파가지고 응급실까지 가는 관계로 급히 받으려고 낸 긴급 처리 비용 4주다. 그리고 2개월 후 또 2개월 연장을 하기 위한 비용 또 4주다. 총 약 110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어느덧 처음 받은 2개월이 다 끝나가서 2개월 추가 연장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던 6월 22일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주소가 잘못 입력돼서 난리가 났대요. 왜 인사했는데 주소를 예전 거를 줬냐고. 네, 사회문화 비자를 받고 나서는 더욱 용이하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더 번화한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비자 신청서에 들어가는 이 주소가 잘못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충분히 일부러 한 허위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예민한 일이니까 당장 오해를 불러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날아갔습니다. 주소를 잘못 준 제 실수고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출입국 관리소에 범죄 조사과에 들어가 한나절을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서도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5-6장 분량의 조서까지 쓰면서 오랫동안 잡혀서 모든 정황을 이야기했어요. 주소 바뀐 걸 제가 깜빡 보고를 안 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다 아니다. 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조사관님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잘못 입력된 제 주소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잘못 입력된 제 비자 스폰서십을 맡은 법인 회사 주소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행사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지불하죠. 그리고 그 대행사가 말 그대로 모든 관련된 일을 합법적으로 대행해주는 일을 하며 제 돈을 받는 거죠. 이 신청서도 포함해서. 하지만 이 일로 당장 다음날 제가 불려가서 한나절을 조사를 받는다?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이 에이전시와 중간에서 저를 도와주시던 한국 형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이해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에이전시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고 그 회사를 도와주는 한국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그분이 좋은 분이시니까 저는 회사가 어디 소속인지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맡겼고요. 조사가 끝나고 담당관님이 문제 없으니까 여권을 찾아가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그때 시간이 한 오후 4시 30분? 그런데 거의 1시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있던 현지인 에이전시 대표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좀 물어봐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딘가 다녀오셨죠. 그리고 하는 말, 지금 찾아가려면 약 4주당 34만원을 내라는데요. 마치 제가 무슨 내용을 중간에 빼먹은 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할 일 없는 논팡이었기 때문에 가진 건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럼 더 늦게 찾겠다. 난 굳이 서둘러 받아야 할 정도로 급하지 않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위의 영상과 같습니다. 발리 여행 영상 중에 저야 뭐 원래 그렇다 쳐도 헬레나가 특유의 그 미친 발랄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것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여권을 굳이 일찍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싸리 일주일에 받자라고 하면서 차로 발리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출발하는 길에 비보가 들려왔죠. 상황이 더 복잡해져서 이제 4주 따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답니다. 최근에 불법 체류자들 신고가 많이 접수돼서 이 사건이 이민국 최고 책임자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이젠 돈 문제가 아니래요. 하지만 에이전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볼 테니 편안히 기다려 달라고 제 마음을 달래줬죠. 그렇게 아주 찝찝한 기분으로 발리 여행을 끝마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권이 압수당해 있는 상태라 지인이 비행기 티켓, 숙소까지 제공해주며 초대해준 어떤 중요한 자리도 못 갔고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던 비즈니스 미팅, 봉사활동 등의 앞에 있었던 일정들도 다 적고 그때부터 그냥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는 어떤 현지 회사나 공장 이런 데서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냥 호텔 로비나 그런 카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그런 미팅은 다 그런 데서 하는 거였어요. 헬레나 학원 이런 관계자들 만나는 것들,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는 정말 조금 더 불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어떤 현지인분들은 차라리 1:1 과외를 좀 해달라, 돈 주겠다. 저 진짜 맹세코 정말 저 돈 버는 거 없으니까 확 당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아예 조금이라도 잘못 안 만들려고. 근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7월 5일 에이전시에서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 측의 말을 빌리면 오히려 제가 처음에 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담당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합니다. 이제 비용은 7주따로 올라갔고요. 원치 않을 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정도 다 틀어졌겠다. 명분 없이 그냥 부당한 돈을 내버리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의 추가 재발을 방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다음날 저희 측에서 에이전시 없이 이민국에 들렀고 가서 확인한 결과는 좀 놀라웠습니다. 이민국 시스템상 제 비자는 정상 발급됐고 제 여권을 현지인 에이전시가 잘 받아갔다라는 사인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권이 다른 상급기관에 압수돼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나라에 그 나라 법이 있으니까 여긴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에이전시에게 전달을 했고요. 결국 일주일 후에 제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담당관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조사를 받게 되고 또 한나절에 걸린 그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 여권을 압수한 담당관의 명분은 이랬어요. 출입국 관리 법전을 보여주면서 허위 보고가 이렇게 큰일이다라며 해당 조항을 보여주셨는데 처벌이 최고 5,000주따, 약 4,200만원. 그리고 강제 추방 대상이면서 기본 6개월 재입국 금지고 그 이후에도 재입국 금지가 풀릴지는 그때 돼봐야 한다고. 하지만 벌금은 안 먹이도록 최대한 힘을 써볼 테니까 받아들이라고. 저도 은근 외국에서 이것저것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다만 한국행 티켓을 사야 하는데 당장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한 열흘 정도만 말미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담당관님들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8월 초까지는 이해할 테니까 티켓 구해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방권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이미 경험 많은 현지분들과 또 공신력 있는 한국 기관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공연이 있는 일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돈을 주고 끝냈어야 한다고들 하니까 사실 여기서 그냥 문제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꼭 제가 난리 피워서 다른 한인분들께 오히려 피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다들 그냥 그 나라의 룰에 맞춰 굳이 대항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건데 굳이 저 때문에 혹시 다른 한국분들한테 규제가 더 커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마지막 더 큰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리고 강제 추방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나갈 때는 저는 혹시나 얘가 나가면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민국 직원 한 서너 분이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간대요. 공항에. 사실 제가 잘못한 거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에이전시를 써서 저는 그냥 그쪽에 돈을 주고 나서
그 서류도 그쪽에서 대피를 한 건데 제가 이 받는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크잖아요. 너무 불명예 스럽잖아요. 사실 뭐 큰 인간은 아니지만. 이후 감사하게도 에이전시와 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던 한국분께서 비용을 높여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강제 추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적정선에서 조율하는 게 서로 좋을 거라면서. 그리고 돈은 돈대로 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돼서 원하는 만큼 처리는 안 되고 또한 일정이 다 틀어진 상황이니까 협상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본인께서 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뭐 손실은 컸지만 그래도 책임져 주시려는 모습에 감사하면서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들려온 소식. 꽤나 난처해 하시면서 이젠 상황이 이렇다고 합니다. 결국 12조 따로 값을 높여봤는데 이제는 그들 심기를 건드려서 돈도 안 받는데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간은 흘러갔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 포기하면서 그냥 까짓 거 이 나라 다시 오지 말고 헬레나한테도 그냥 한국 가서 살자고, 가서 뭐든 하면 되지 않겠냐고. 감사하게도 우리 헬레나가 응해줬고요. 그렇게 이럴 게 없으니까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헬레나의 성깔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례를 전달드리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실까봐 파트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곧 해결편으로 내용 정리해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